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LA 첫 홈 경기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자들은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올해 연휴에 휘발유 가격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버리힐스 같은 고급 주택가도 범죄에 시달린다며 주 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드디어 홈팬들 앞에 나섭니다. 현지 팬들은 물론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도 홈 데뷔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무대를 지나 두 번째 원정까지 마친 손흥민. 이제는 LA 팬들 앞에 서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BMO 스타디움에서 MLS 첫 홈 경기에 나섭니다. Yeah, it was tough 3 away trips, and I think it was perfect time to make a MLS debut or periods. The fans will be really good, and the stadium will be packed. So yeah, can't wait to be on the pitch again.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왔고요. 저희 춘천에서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슈퍼히어로고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관중들 앞에서 또 팬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 거는 정말 당연한 마음인 것 같고, 그거를 응원하고 싶어서. 너무 지쳐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흥민 선수가 그때마다 정말 어떻게 신기하게 골을 넣어주는 거예요. 홈 첫 경기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러. 이번 홈 데뷔전을 맞아 LA 메트로도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BMO 스타디움 인근 엑스포파크 USC역은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기념해 LAFC 블랙앤골드 역으로 임시 개명됐습니다. 또 모든 LAFC 경기 티켓에는 메트로 교통카드가 포함돼 있어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홈 데뷔전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뜨거운 가운데 팀과 팬들 앞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자들은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이들 국가 출신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임대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SB 17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외되고 유효비자를 가진 경우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밝혔지만 중국계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2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이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까지 영주권자의 추방과 재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습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이민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음주 전력까지 시민권과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노동절 연휴죠. 올해 연휴 휘발유 가격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15센트로 일부 지역에서는 3달러 이하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번 하락은 국제유가가 낮게 유지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강세주들의 주 방위군 투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엔 베벌리 힐스 주민들이 차량 파손을 막기 위해 차 문과 트렁크를 일부러 열어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급 주택가도 범죄에 시달린다며 주 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베벌리 힐스 시 당국과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They leave the doors totally open, so the criminals, when they go and open the door, they'll have to break the windows and kill the car in order to steal whatever it is in the car that they're looking for. And that's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Nobody lives like that.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근거 없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주지사는 치안 강화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 범죄 진압팀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발언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일일이 허가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9월 2일 개시될 미국의 연방관보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중국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승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반도체의 중국 내 공장을 허가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EU를 인정받아 그동안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해 사용해왔지만 내년부턴 일일이 미 행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 보수가 필수인 반도체 장비의 특성상 미 정부의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 장비 수급이 지연돼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의 최소 35%, SK하이닉스는 디램의 4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스카이웨스트 항공편이 난기류로 인해 오스틴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스카이웨스트 597 하나편은 어제 오후 콜로라도 에스펜을 출발해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39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스카이웨스트 측은 유나이티드와 협력해 고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이가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어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샌안토니오의 한 도로에서 부모가 의식을 잃은 딸을 차량 안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응급요원이 곧바로 구조에 나섰지만 아이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차량 내부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등 열 관련 손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형사 책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노숙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레즈노 경찰국은 36세 한인 이모 씨가 지난 22일 폭력수사 전담팀에 의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흉기에 찔려 숨진 노숙자 세실 딜로니의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씨는 체포 직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판매된 계란 컨트리 에그스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갈색 무항생제 오메가3 계란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뉴욕 등 모두 13개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제품은 나가토시 프로듀스, 니지야 마켓, 미수호 등의 브랜드로도 판매됐으며 판매 기한 7월 1일부터 9월 16일 사이가 표시된 계란이 리콜 대상입니다. CDC는 이번 제품을 섭취한 뒤 95명의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18명이 입원했다면서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흘 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착석하며 반서방 국가의 결집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를 나란히 앉아 지켜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중국이 알려준 대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 다음 달 2일엔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갖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양자 회담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은 전승절을 앞두고 삼엄한 경비 속에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행사가 열릴天安门 광장에는 기념 조형물과 좌석 등이 놓였고 정상들이 자리할 망루도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지하철 내부엔 군인과 경찰견이 배치됐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为推动政治解决朝鲜半岛等地区热点问题积极贡献中国的智慧.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 패권주의 그리고 횡포가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면서 중국을 인류 평화 사업의 수호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열병식을 계기로 반서방 국가들의 결집을 과시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8년과 2019년 때처럼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사전 조율 작업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제2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한 달 전엔 항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먼저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혈맹 중국의 지지부터 확인해 둠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북미, 남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8년이나 2019년처럼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미 간의 일종의 편미와 또 정상 간의 친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에이펙 기간에 판문점에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반면 이번 방중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공고해져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낮아질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는 실제로 미북 협상이 가시화되고 진행 다 예정이 돼 있던 10월 10일에 있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 여기 일단 내부적인 집중이 먼저라고. 정부는 일단 신중합니다.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의 대전제로 자신들의 핵 보유부터 인정하라는 입장인 점도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라 대화 재개를 기대하긴 이르단 관측도 많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뱅크오버프의 고석화 명예회장이 오는 12월 31일 은퇴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뱅크오버프 고석화 명예회장이 은퇴합니다. 뱅크오버프 지주사인 오픈뱅크오브는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은행가에서 리더십과 통찰력을 보여줘왔던 고석화 명예회장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명예회장은 그동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고 훌륭한 인재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아트센터 만화 컨템퍼러리에 한인 운영 새 전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한인 그레이스지 큐레이터는 최근 이곳에 스페이스지 뉴욕 레지던시를 오픈하고 오는 24일까지 개관 기념 조현희 작가 초대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현희 작가는 한국 전통 서예의 붓터치와 아크릴, 대리석 분말 등을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2026에서 2027학년도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팝사 접수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023년 개편 후 지난 2년 동안 접수와 처리 시기가 늦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함께센터는 다음 달 5일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이민 관련 자격증 소유 직원들이 시민권 신청과 법률 상담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의 시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존박 브룩헤이븐 시장은 시민의 집으로 명명된 청사는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민문화광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공공회의실과 강연장, 카페,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어제 구속 기소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전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5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김 여사가 모두 10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기소됐는데 역대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 동조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광현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이 기각했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헌법 유린 사실을 알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걸로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직접 건네받은 데 이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국무위원에게 독촉 전화를 했고 회의 종료 뒤 다시 장관들을 불러 모아 계엄 선포문으로 의심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받으려 한 점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7명이 모인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족수 11명의 부족분인 손가락 4개를 들자 한 전 총리가 이를 보며 긴밀히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회의실 CCTV 자료도 주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한 전 총리의 주장인 계엄 반대가 아닌 동조 목적의 국무회의 소집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전 총리의 행보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서 법원도 법적 다툼의 여지를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김 여사 모친 집에서 발견된 금 거북이가 있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죠.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금 거북이 같은 뇌물을 받으며 매간 매직 행위를 해온 것 아닌지 의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모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대통령 당선 축하 메모와 함께 금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처럼 금 거북이도 비슷한 시점에 건네졌고 이후 공직 임명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토 3종 세트가 건너간 뒤 서희건설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처럼 이 위원장도 금거북이 선물 대가로 2022년 9월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실제 서희건설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야 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는지도 관건입니다. 특검팀은 매관 매직 과정에 윤 전 대통령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이 목걸이나 금 거북이 등 수수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있던 그제 돌연 연가를 내고 어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SBS가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 거북이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가는 그런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문제에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단 말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란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검사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선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양측의 협상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12.5%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고 반대로 미국은 대미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처를 명시한 팩트시트를 요구했는데 이건 또 한국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자동차 관세 15%를 12.5%로 낮춰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국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액에 대해 이른바 팩트시트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즉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 투자 대상과 방식을 문서로 명시해달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투자 용처는 기업과도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팩트시트를 피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문서로 만들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 용처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25%인데 관세 합의대로 15%를 적용받기 위해선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협상이 타결된 지 54일 뒤에야 1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기자와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영화제 최고상인 작품상을 두고 20편의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처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권영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30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그란데 극장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기자 시사회를 1시간이나 앞두고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작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다른 시사회보다 더 많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모였습니다. I choose this one because I think there are two great directors in South Korea. One is Chang Park-wook, the other one is Bong Joon-ho. So I can't wait to see the 첫 반응은 좋았습니다. 139분 동안 이어진 시사회에서 큰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환호와 박수갈채도 이어졌습니다. That was really exciting and funny and dark and it was really well made and it's got Park's usual kind of wit and like verve and edge. I like it very much. The plot, the whole design, the structure of the storytelling, and also the ending.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시사회는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 이후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베네치아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네, 즐거운 노동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9월 2일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